교재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몇 페이지냐? 이 새끼들 몇 페이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운동량과 충격량이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야. 26페이지에 해당되는 운동량과 충격량이거든요. 자, 뭐 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연결한 수업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 3단원 운동에너지에 해당되는 것과 연결된 건데 우리는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예요. 자,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는요.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얘는 움직이고 있잖아. 이렇게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물체는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정지할 때는 갖지 않고 움직일 때만 생기는 어떤 물리량을 가져.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생기고 변이가 생기고 속력이 생기고 속도가 생겨. 이것처럼 움직여야만 생기는 물리량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오늘 배우고 싶고 다음 주에는 운동의 에너지라는 걸 배울 건데 둘 다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야. 자, 그 중에서요. 야, 남자애들도 기름종이로 얼굴을 닦는다. 와, 이렇게 어머니도 안 닦는 거를 진짜 시우가 해내는구나. 저도 해야 되는데. 와,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냥 가서 세수하는데. 자, 그래서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야. 나 안 멈출 거야. 라고 하는 고집이 생기는데 물리에서는 고집을 멋진 말로 뭐라고 그래? 나 안 멈출 거야. 계속 갈 거야. 관성. 맞아요. 됐죠? 어떤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우리가 관성이라는데 그러면 얘는요.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슨 관성이 생기냐? 나는 이 빠르기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관성에도 종류 있는 거 알아? 무슨 관성과 무슨 관성이냐?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과 또 운동. 네. 계속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2의 빠르기로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빠르기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됐죠? 근데 이러한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갈 때와 2kg짜리가요 20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때 이 두 물체의 운동 관성의 크기는 같니 다르니? 누가 더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관성이 더 클까? 그럼 브레이크부터 잘 먹어보면 돼.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누가 더 많이 미끄러져? 이게 운동 관성의 크기야. 많이 미끄러질수록 안 멈추려고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미끄러지냐? 2의 빠르기야 20의 빠르기야? 20의 빠르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과속하면 안 되는 게 브레이크를 똑같이 걸어도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인데 그죠? 더 많이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이라는 고집이 더 컸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가 물질마다 다 달라.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아까 내가 얘기했어.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관성과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 중에서 정지관성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 누가 더 정지관성 커요? 그래서 누가 더 움직이기 어려워요? 이거 뭐가 결정할까? 질량입니다. 그러니 정지관성에도 크기가 있었다. 그런 정지관성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 어떤 애가 1kg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100kg짜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요. 100kg짜리인 아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음판에 있어도 얘네들을 움직일 때까지 힘을 줄 때요. 그 움직일 때까지 준 힘의 크기가 같아 달라요. 얘는 조금만 힘을 줘도 금방 정지관성이 깨져서 잘 움직여요. 그죠? 근데 얘는 많은 힘을 줘야만 드디어 움직여요. 왜? 얘는 안 움직이려는 정지관성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죠. 됐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의 크기도 측정해서 값으로 표현한다. 그 중에 정지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크기가 바로 그 물체의 질량값이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숫자로 표현한 걸 뭐라고 했냐? 이거를 나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운동관성의 크기를 수치로 표현한 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다. 알겠어? 자, 그럼 운동량 어떻게 구하냐? 운동량 우리 피부 쓰거든요.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MVP죠. 뭐 때문에 이제 병신된다. MVP다. 알겠어? MVP다. 자, 그러니 첫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이물체의 질량 2kg에다가 나 물어볼게 교훈아. 이 부위가 속력이냐 속도냐? 네. 이게 속도와 같고요. 자, 속력이 아니라고요. 그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뭔데?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값이야. 그래서 얘는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 뜻이잖아.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물리 처음 배울 때 했어.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게 물리다. 그러니 얘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맞지? 그러니까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무슨 값이야? 벡터 값이야.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아이는요.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4만큼 생겼어. 근데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와. 됐어? 그랬을 때 2의 빠르기로 튕겨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변한 거니?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4. 또 적어봐. 8. 교훈이는 운동량이 변했어요? 변했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모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뭘 빼면 돼? 처음 값을 빼야 변화량이야. 알겠어? 그러면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가 있다면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빼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와. 이해돼? 자,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충돌 후의 운동량은요. 당연히 벡터 값이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갔어요? 얘는 왼쪽 방향으로 갔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얼마? 4. 충돌 전은 오른쪽 방향으로 4. 그러니까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이거 만약에 벡터 계산 안 하고요. 그냥 값으로만 보는 스칼라면 4에서 선생님이 4 뺐어요. 그럼 0이죠. 라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부의 천지예요. 됐죠? 네. 그래서 벡터는 방향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4입니다. 아니 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라서 방향까지도 계산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할 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고 나중은 왼쪽 방향이고 처음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두 개 반대 방향으로 놓고 계산하는 게 맞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운동량을 구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MVP. 그러면 운동량이 변했잖아요. 왜 변했을까요? 이걸 생각한 게 뉴턴이죠. 됐죠? 그냥 변하는 게 당연해가 아니고 왜 변했을까? 이건데요. 실제로 얘가 변한 건 뭐야?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할 때 운동량은 M분인데 실제로 변한 건 M이니 V니 둘 다니? V만 바뀌었어. 질량은 2kg, 2kg 똑같아. 그래서 질량은 2kg, 2kg 똑같은데요. 얘가 움직일 때 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었다가 왼쪽 방향으로 속도가 바뀌어서 운동량이 바뀐 거야. 이해돼? 근데 우리 속도라는 게 뭐냐? 속도는 뭘 얘기해? 빠르기와 방향.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빠르기나 방향은 뭐 때문에 변한다? 뭐예요? 힘이에요. 그러니 얘가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 부딪히는 순간 벽으로부터 뭐 받았거나 힘 받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이 변한 이유는요. 사실은 충돌하는 순간에 힘을 받았구나. 그래서 속도가 바뀐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인 운동관성이 됐어? 네. 운동 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운동량인데 이 운동량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 뭔 줄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한 관심을 갖냐면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너무 길어. 운동 관성의 크기 7글자 너무 길어서 3글자로 줄여서 운동량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7글자 너무 길어. 줄여봐.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줄여서 우리는 충격. 네.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 뭐라 그러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운동량은 운동관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됐어?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고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격량을 뭐라고 하냐면 I라고 하거든요. 자,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이 변한 원인은 충돌할 때 뭐 받았기 때문이야. 뭐 받았어? 충돌할 때 힘 받았기 때문이야. 됐어. 힘을 받았기 때문에 변했을 텐데 힘을 10N의 힘 받았어요. 됐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10N이라는 힘을 주고 똑같아요. 근데 10N이라는 힘을 1초 동안에 줬을 때 얘의 변화량 봐. 됐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똑같이 10N의 힘을 줬는데 그 10N의 힘을 100초 동안에 줬어. 변화량이 같을까 다를까? 10N이라는 힘을 1초 동안에만 힘을 주면요. 잠깐 동안 힘을 주는 거니까 이만큼 바뀌어요. 근데 100초 동안에 10N의 힘을 계속 준다는 얘기는 얘를 100초 동안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량이 훨씬 더 크겠죠. 됐어.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총 변화량이에요. 이 총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물체가 부딪힐 때 받은 힘과 그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받았냐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물체가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FT입니다. 맞아? 그래서 FT 아일랜드. 아이돌 팀 이름이야. 이용기. 너네도 알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오빠들이잖아? 저 새끼 맨날 블랙핑크만 하는 새끼. 자, 그래서 운동량은요. MVP. 됐어? 충격량은 FT 아일랜드. 알겠냐? FT 아일랜드가 가요계에 나와서 MVP 상탄 거 알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됐죠? 네,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할 때는요, 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거고, 총 변화량은 힘을 받는 시간까지를 곱합시다. 그래서 FTI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쟤는요,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벽을 향해서 2의 빠르기로 오다가 벽이랑 부딪혀서 튕겨 나가서 2의 빠르기로 튕겨 나가. 그랬을 때 얘는 처음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사였고요, 나중 운동량은 거꾸로 왼쪽 방향으로 사였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 다시 말해,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 이런 뜻이죠? 맞아. 이게 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부딪힐 때 힘에다가 그 힘을 받는 시간의 곱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얘가 이렇게 벽이랑 쿵 하고 부딪히면서 힘을 받은 건 맞는데 얼마 힘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얘가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까지요 0.1초 걸렸다고 치자. 그럼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얼마니? 네, 벽으로부터 받은 힘이 8은 좀 이상해요. 네,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아서 튕겨 나온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80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의 총 변화량이 마이너스 8입니다. 이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였다.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얼마니? 1초였다면 벽으로부터 받은 힘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8. 네.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 받았어요. 그래야 변화량이 마이너스 8이고 맞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이 똑같이 마이너스 8 똑같더라도요, 얘가 벽으로부터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로요.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0배 길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10분의 1로 그 크기가 뭐하니? 줄어들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고 치자. 교통사고가 나서요, 이렇게 커다란 자동차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벽이랑 쿵 하고 부딪혀서 멈출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한데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할 때는 죽고요, 어떤 차를 운전할 때 멀쩡하게 살아나오잖아요. 그건 사람이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건 충격량일까 힘일까? 뭐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가 결정될까? 이거거든요. 똑같이 이 자동차가 20의 빠르기로 가다가 충돌해서 멈췄어. 그랬을 때 이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건 얘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뭐였다?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충돌했을 때 안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받는 힘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힘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시간을 뭐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거 납득돼? 하겠어? 정말 되는 거야? 맞아?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할 때 우리가 받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그때 받은 힘과 시간의 곱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보면요, 충격량을 나타내게 충격량 그래프야. 충격량 그래프는 I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그래프에는 FT를 그려놨어요. 이때 충돌할 때 받은 힘,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요 상황을 그리면 얘는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80N의 힘 받았어요 라고 하면 이 얘기죠. 맞아? 그러면 충격량이 8은 어딨어? 충격량을 그린다고 해놓고 실제로 얘를 그린다고 해놓고 그래프와 N은 얘하고 얘만 있잖아. 그러니까 충격량 어딨냐고. 항상요, 힘은 세로고요, 시간은 가로이기 때문에 가로에다 세로를 곱하면 면적 나옵니다. 됐어. 항상 X축과 Y축의 곱은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충격량이야. 다시 말할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는요. 저는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실제로는 어떤 물체가 황하고 충돌할 때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걸린 시간이 0.1초고 우리가 구한 80N이라는 건 부딪힐 때 작용한 최대의 힘 이게 80N이야? 이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되는 충격량의 크기가 그래서 I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냐? 근데 내가 충돌 시간을 10배를 크게 하지만 면적에 해당되는 충격량은 변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시간을 10배를 크게 하는데 면적은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거 땡겨. 면적은 똑같아야 돼. 그래프의 높이가 뭐이지? 낮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일어나는 그래프를 시간을 길게 한다는 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은 10배 커졌어. 1초야. 그랬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8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 맞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니? 에어백이에요. 그래서 에어백이 없으면 쿵 충돌하고 멈추는데 에어백이 있으면 한번 쿵 하고 멈추지 않아요. 이게 에어백의 탄성에 의해서 쿵 하고 다시 쿵 이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부딪혀서 몇 번 튕기다가 완벽하게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충돌을 여러 번 해서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받는 힘은 분산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 뜻이야. 이해되겠어? 근데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돌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사실 물리원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파트에 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풀 때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 상황이 있어요. 앞에 커다란 홍아가 4km짜리 홍아가 10의 얼마의 빠르기? 2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근데 그 뒤에 조그만 아이 2km짜리 아이가요. 자, 이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오고 있었다고 치자. 이게 A와 B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 라는 거거든요. 잠시 후에는 당연히 뒤에서 오는 아이의 속력이 빠르니까 잠시 후에 두 개가 뭐 할까? 충돌하겠지. 이래. 자,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충돌이 일어날 때요. 여기 있는 커다란 물체와 작은 물체가 쿵 하고 부딪히네. A와 B가 자, 그러면 2kg짜리 애가요. 와서 쿵 하고 부딪히면서 등치 큰 오빠한테 빨리 가 회영아! 그러면서 밀어요. 됐죠? 밀겠죠. A가 B를 밀겠죠. F라는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 A가 B를 F의 힘으로 민다. 이거의 반작용. 뭘 것 같니? B가 A를 얼마의 힘으로 밀까? 네, F의 힘으로 밀죠.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일까? 맞아요. 그러니 A가 B를 F의 힘으로 밀면 이 새끼들이 졸려가지고 눈을 그물그물 뜨고 지랄들이야.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자, A가 B를 F의 힘으로 밀면 B도 A를 얼마의 힘으로 밀니? F의 힘으로 밀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실제로 질량하고 상관없이 서로 미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N을 밀었다고 치자. 자, 그중 A가 B를 미는데 2초 걸렸다고 치자. 그럼 B가 A를 몇 초 동안 밀 수 있니? 아니면 2초 동안.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A가 B를 밀 수 있는 동안이 둘이 접촉되어 있을 때예요. 됐어? 그러면 A와 B가 2초 동안에 접촉되어 있었기 때문에 A가 B한테 2초 동안 힘을 건네줘요. 그럼 B도 A한테 몇 초 동안 힘을 주니? 2초 동안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2초라서. 그래서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같죠. 됐죠?
자, 그럼 결국은 둘이 받은 FT가 똑같네? 이게 뭐냐? FT 아일랜드. 이게 뭔데? 충격량. 충격량을 다시 말하면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 그러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무조건 충돌하는 두 물체의 주고받는 힘의 크기 같아야 되고요. 시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언제나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단 힘을 주고받는 방향이 반대라서 됐어? 충격량의 방향만 반대인 거죠. 다시 말해서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요. 단지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맞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됐죠? 자, 다시 말해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맞죠? 근데 방향만 반대라고요. 크기는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맞아? 이랬을 때 나중은 나중끼리 모으고요. 처음은 처음끼리 모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을 합방값이 A와 B의 나중 운동량을 합방값이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던 안 하던 둘의 운동량의 합은 부딪히기 전과 부딪히는 후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됐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와 힘을 주고받는 동안 걸리는 시간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맞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후를 볼게요. 충돌이 일어나는 후를 보니까 B는 가는 방향으로 힘 빠졌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더 빨라지겠죠. 가는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그래서 B라고 하는 4kg짜리 아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게 됐다고 치자. 이었다가 5 됐어. 그러면 충돌한 후에 A라고 하는 아이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빠르기는 얼마일까? 이거 결정할 수 있다 그러지. 되겠어? 얘 2kg. 자, 그럼 볼게요.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갔네. B도 오른쪽 방향으로 갔네. 그럼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을게. A의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었어요. 이해돼? B의 운동량도 오른쪽 방향으로 8이었어. 그럼 이거 더하면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28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도물체였어. 맞지? 근데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8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납득하냐? 네. 그랬을 때요. 충돌이 끝난 후에 B의 운동량은 알려줬어. 오른쪽 방향으로 20이라고. 맞냐? 그럼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20이니까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8 가지고 있어야 되네. 납득하냐? 네.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방향이 여전히 오른쪽인 건 맞다. 됐죠? 근데 얘 운동량이 8 돼야 된대요. 그럼 빠르게 얼마여야 되니? 얼마? 4여야만 돼요. 그래서 얘가 충돌 후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갈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해돼?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이론을 몰라서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론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적용하는 게 관건인 거라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죽여! 앞으로 20분은 더 할 거야. 정신 차려! 눈으로 욕해도 소용없어. 네. 자, 그럼 봐. 일단은 29페이지 봐. 29페이지에요. 깨알 체크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빨리 OX.
보기만 해. 오늘 6시까지 보충이야. 어. 이 답지가 맞냐고.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확실해? 이 새끼 또 사기 친다. 너희들 상대로 이 썩을놈의 새끼가 또 X 아니야? 그건 뭐냐? 아,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야. 그럼 빈칸 찾아봐야죠. 너 시험 잘 못하고 오지도 않는 거. 잘하자. 안 돼요. 자, 답안지를 못 찾았어. 순서대로 하자. 자, 시우의 1번 답은 1번은 운동량, 2번은 MV, 3번은 MV, 4번은 NS, 뉴턴초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초. 같은 말. 너 이 새끼 킬로그램 미터 퍼 초로 써야지. 언니 못 알아들을 뻔했잖아. 이씨. 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다. 알겠어? 이런 얘기. 네가 동그라미 치면 어떡해? 네 답을 불러줬는데.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플러스, 2번은 1. 맞아? 혹시 너 이씨. 자, 3번은요. 충격량. 맞냐? 자, 여기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요. 충격량이에요. 다시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 다음에 4번은요. 네. 이거 다 뭐야? 이거. 자,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증가하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감소한다. 즉, 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만큼 변한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요.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 뭐가 아니야. 맞는데 씨. 네. 그래서 4번은 처음 운동량이고요. 5번이요. 자, 1번은요.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같다래요.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길. 맞아? 교훈. 길 맞아? 짤짭이야? 아니 길짤 아니에요?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충격력이 같을 때, 충격력은 F. F가 같을 때 충돌 시간이 T가 뭐 할수록 커야 I 값이 커지죠.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력은 힘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쓰고도 감동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은 순서대로 기억 니은이래. 맞아? 네, 이렇게 된대요. 네, 너는 얼른 가.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응. 자, 너는 뭐야? 아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하나가 끝났니? 아 네. 하나는 다 끝났어. 그게 어, 내가 가져갔어? 네. 내가 모든 걸 가져가. 자, 한번 찾아줄 테니까 이거 해봐.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어,